네, 지금 뭐 장미대선, 5월 장미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당의 좀 후보들이 주 초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지지율 변동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뭐 다자구도, 오자구도, 육자구도 형성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2강이 지금 양강구도로 지금 지지율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선거에선 세 가지죠. 인물, 바람, 구도라고 하는데 구도의 싸움으로 사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는 제3지대 얘기도 많았고 개헌론도 많았고 뭐 연정 뭐 이런 그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코드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구도가 새로운 어떤 구도가 이번 대선에서 나올 것이다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실은 그런 구도가 그저 보수 대 진보 아니면 뭐 저 힘 있는 힘 있는 야 이런 양강 구도로 다시 이제 재편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현재 결정 이후를 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정 이후에 보수가 뭐 결집을 해서 다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판이 형성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경선 끝에 보자. 경선이 끝난 다음에 또 판이 다시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 현재 판결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은 그런 이 대선판이 경선이 딱 끝나자마자 5명의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판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던 표예요. 그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던 표가 사실은 안희정 지사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는 반기문 총장 겁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있을 때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거의 5% 내외였어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고스란히 갖고 갔거든요. 역시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탈락하자마자 그 바람이 그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거의 다 집중이 된 거라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직은 바람이다. 네. 아직은 바람이다. 그것이 완전히 바람은 착종이 돼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서 완전히 고정해갖고 고정 지지층이 돼야 되는데 아직 물론 오르고는 있지만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그 바람을 고스란히 내 걸로 완전히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느냐. 그건 그야말로 진짜 봐야 된다 앞으로. 네. 네, 지금 양강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주 초반에 각 정당 후보가 정해지면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당 후보로서 누려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못 누리는 건 있어요. 그 부분은 오히려 확장성이라든가 그러면서 한계가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랑 홍준표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컨벤션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비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몇 달간 이어져 왔던 문재인 대세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세론의 최대의 공헌자는 박근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샅샅이 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또 보수층들이 새누리당을 다 떠나가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정치라는 것이 내가 잘해서 평가받는 것보다도 내 경쟁자가 잘못한 거로 인해서 반사이득 받는 그 면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이어져 왔는데 탄핵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까지 되니까 그건 어떻게 되면 한 매듭이 지어지는 듯한.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는 날이 진정한 대선의 시작이다. 그런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럼 문재인 전 대표가 누려왔던 반사이득이 상대적으로 좀 소멸되면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누가 더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쪽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좀 옮겨가면서 지금 이러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소개해줬던 그 갤럽 조사 보면요. 아직도 저는 안철수 후보의 확장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3%를 이겼어요. 네. 안 후보가 문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근데 경기, 인천에서는 한 8%가 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요. 이 수도권의 여론의 그 전파에 그거 보면 서울에서 일정하게 여론이 형성된 게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PK에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둘 다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그래서 PK라든가 그 경기 인천 이런 데서 안철수 후보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네. 네, 지금 뭐 지지율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TK 지역이 아주 관심 지역인데 보수적인 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번 주 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보수에 지금 대화가 없다는 얘기가 그렇죠. 홍준표 지사하고 유승민 의원이 아주 서문시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TK의 민심을 돌리려고 하는데 TK의 민심은 지금 이거예요. 홍준표 지사와 혹은 유승민 의원이 단단이잖아요. 네. 아니 그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도 만약에 투표를 하면 사표가 될 거다. 그렇다면 내가 덜 미운 사람한테 투표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더 미운 사람보다. 이 마음이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조금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와요. 뭐냐면 아까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문재인이 지금 문재인 후보가 득세를 한 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사실 반사 이득을 본 거다. 근데 안철수 후보도 역시 똑같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네. 자신이 정말 컨텐츠로 지금 뜨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비박 반문. 그러니까 박근혜는 아닌데 문재인은 절대 싫어. 이 마음을 가진 표심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TK 지금 정서가 그렇긴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는 그래 문재인보다는 안철수가 덜 미워라고 지지를 보냈더라도 과연 투표일 날 정말로 60대 이상 또 TK 이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나갈 거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지금의 결과보다 약간 좀 다르거든요. 적극 투표층. 그래서 적극적으로 60대와 TK의 이 적극 투표층이 얼마나 높을 건가 투표율이 낮아질 건가 이게 지금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그 후보 측에서는요, 이게 안철수 지지율 급등이 거품이다. 거품이다는 표현도 쓰고 무슨 과자 봉지에 질소 빵빵하게 넣은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 내용물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 평가절하를 하는데, 근데 우리 그 정치 선거에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거는 이쁜 놈 당선시켜 주려고 움직이는 이 힘보다도요, 미운 놈 떨어뜨리려고 움직이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종근 실장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호감도 비호감도를 조사를 해보면은 안 이 양강 후보 간에 뚜렷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열성 지지층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비호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로의 어떤 그 결집은 말이죠. 결집은 바로 그런 뭔가 그 비호감도 후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인 거품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에게는 지지층이 좀 철통 지지층이 있죠. 무슨 일이 생겨도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떠다니는 그 표심이 뭉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죠. 다른 안이 더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경선이 끝나고 그 관심도가 다 안철수 후보에게 왔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제는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모두에게로부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공격을 버티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 문재인 대항마로 충분하다. 그 보수층이 처음으로 전략적 투표라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선거구도가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검증 과정, 네거티브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면 이 지금 떠다니던 지지층 모여있는 게 다시 또 누군가를 찾아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네.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율 변화가 있기 전에도 항상 문재인 후보에 대한 단점으로는 확장성이 없다였었고 그 부분이 이번에 그냥 반증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만 확장성이라는 게 한쪽 면으로 보면 커지는 거지만 더 큰 범위에서 보면은 변화예요. 이 변화라는 거는 커질 수도 있지만 작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그 문재인 전 대표가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항상 받아왔다라면 장점으로는 또 그 비호감도가 있는 사람 대신에 또 호감도가 있는 사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안철수 후보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디 그 관훈 토론인가요? 거기서 부럽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문 전 대표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 지금은 앞으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까? 혹은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가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로 싸울 때가 아니라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향후 30일 남은 대선을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거기에 주력을 해야지 이제는 정말 정체성이 보여주고 검증될
그 실체들이 보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네거티브 공방 이런 것들로 이제 곧 한계가 있다는 것을 두 후보들도 좀 명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후보도 마음이 급하겠지만 더 급한 사람이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일 텐데 아까도 뭐 계속 TK 지지율을 저희가 좀 소개를 했지만 TK에서 사실 자유한국당 후보가 저렇게 이제 뭐 홍준표 후보의 말을 빌자면은 호남 이중대인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한테도 훨씬 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 이 사람들은 어쨌든 호남 좌파하고 영남 우파들은 마음 절대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그게 사실 조금 다급해서 보수여 돌아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작년 초에요.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를 보면 40%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플러스 바른정당 정당 지지도 합치면 2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가 넘는 20 몇 %가요. 그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이 실망해서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떠돌아 다녔어요. 이게 유랑보수거든요. 이 유랑보수들이 한때는 반기문한테 가 있다가 안희정한테도 가 있다가 지금 대거 지금 안철수로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하는 전략을 보면 이 유랑보수 집 나가서 떠돌고 지금 안철수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유랑보수가 그러면 홍준표 쪽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 전략상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요. 저기 후보 확정된 이후에 노골적으로 친박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꼭 박근혜가 사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 노골적인 친박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랑보수가 왜 생겼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해서 새누리당을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모두 없이 홍준표 정부가 탄생하면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홍준표 후보 부쩍 들어서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호남 이중대를 영남 사람들하고 우파 세력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착시입니다. 네, 홍준표 지사 끝까지 그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지금 여론조사는 뭐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호감도 조사는 계속 챙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 흐름을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를 특히 문재인에서 지금 안철수로 다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박지원 대표까지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를 찍어주는 건 곧 박지원 대표가 꼭 상황이 되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의 허수아비다, 인형이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지사가 하는 전략은 뚜렷해요. 뭐냐면 이 TK 또는 60대 이상 또는 보수 그런 그 정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에게 이거죠. 정신 차려라. 안철수만 보지 말고 지금 안철수는 국민의당이야. 국민의당이 어떤 당이지? 사드 반대한 당이야. 내지는 또 박지원 당대표. 사실 박지원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안철수 의원의 비호감도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만약 조사를 해보신다면 특히나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이 비호감도가 높은 그런 상징적인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실 일견 굉장히 타당성 있는 어떤 공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유랑보수 말씀하셨지만 유랑보수는 사실은 상처 입은 유랑보수잖아요. 상처를 어떻게든 치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지지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비난해왔던 그런 정치 세력을 지금 정치 세력의 후보를 지금 택하는 그런 이중적인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그 딜레마는 정말로 햄릿의 고민이 될 겁니다. 국민의당이야?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국민의당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보에 관련돼서는 믿었지 않은데, 뭐 이런 하나하나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지하지 않았던 정치 세력이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철수를 찍을 건가 하는 그 고민을 실질적으로 지금 홍준표 지사가 파고들면서 상기시키는 거죠. 네. 홍준표 지사가 그걸 아무리 파고들어도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유랑보수 그쪽으로는 안 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통상적으로 싸움을 하면 보수 진보에서 5대5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쪽에 떠다니는 보수들이 왜 떠다닐까요? 지금 이번에 그 겪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굉장히 실망해서 떠다니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철저히 옹호하면서 지금 지역 감정이나 지역 정서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든 공략을 해서 저쪽보단 그래도 원래 우리 편이었잖아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 떠돌아다니는 보수는 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앞에 게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얘기로 포장을 하고 어떤 공격을 해도 떠다니는 보수가 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명백하게 확인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가 지금 저쪽은 나 호남 쪽이고 그러니까 우리 영남 뭐 우리 보수들은 다 이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라는 거는 공허한 외침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떠다니는 유랑 보수뿐만 아니라요.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서 그 갤럽 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 한 60%만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40%는요, 뭐, 안철수 지지자던가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유랑 보수도 아니고, 네. 자유한국당 안에 딱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안철수나 문재인은 자당 지지자로부터 80%, 90%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홍준표는 자당 지지자의 60% 지지뿐이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뭐냐면요.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찍어주는 한 표가 안 될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될 만한 사람한테 의미 있는 한 표를 하자. 한 표를 주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심지어 자당 지지자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뭐 답이 나와 있는데 계속 지금 최근과 같은 그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스스로 좀 오히려 쪼그라드는 축소 지향형의 선거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해서 정확히 5월 9일 대선까지 31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열심히 뭐 구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민이 이러한 양강 구도든 다자 구도를 만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